이번 시간은 수질 분석 세 번째, 실험기구의 재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실험기구는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이 그 자신의 실험에 잘 맞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것을 골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유리로 만드는 실험기구가 아주 많이 사용이 되죠. 유리는 산에 강하고 그 세척이 좀 쉽고 해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유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그 저급의 유리가 연질 유리라고 하는 것인데 충격과 열 변화에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험기구 제조에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좀 저급의 그 유리는 예를 들면은 뭐 소주병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유리들이 좀 그 급이 낮은 유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기구는 주로 보로실리케이트 글래스로 만든 것을 사용합니다. 보로실리케이트 글래스는 열 변화에 강하기 때문에 가열을 하더라도 쉽게 깨지지 않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리는 산에는 강하지만 알칼리에는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NaOH 용액 같은 것을 오래 유리에 담아두면 유리 표면이 거칠게 이렇게 부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로실리케이트 글래스는 파이렉스라는 브랜드가 대표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파이렉스라는 것이 그 상표명인데 워낙에 그 유명한 브랜드이다 보니까 보로실리케이트 글래스를 일반적으로 파이렉스 글래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리는 일반적으로 좋은 재료인데 자외선을 통과시키지는 못합니다. 가시광선은 통과하지만 자외선은 차단시키기 때문에 흑광 광도계를 사용할 때 자외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보로실리케이트 글래스가 아닌 그 아래에 있는 용융 석영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용융 석영 쿼츠는 내열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1000도 정도 되죠. 그래서 약품과 열에 아주 강한 그런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도까지 견디기 때문에 어떤 물질을 태우는 도가니, 그러니까 유기물을 태우는 그런 그 도가니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자외선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자외선을 가지고 흑광도를 측정하는 그런 그 실험에 이 용융 석영이 사용이 됩니다. 일반 보로실리케이트에 비해서는 좀 비싼 편이죠. 흑광 광도계에 그 샘플을 담아서 넣는 용기를 큐베트라고 부르는데 자외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측정하는 경우에는 이 석영이나 그 다음에 있는 하이실리카 글라스로 자외선이 통과하는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이실리카 글라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쿼츠와 특성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쿼츠보다는 훨씬 싸기 때문에 쿼츠의 대용으로 사용합니다. 쿼츠보다는 싸다고 해도 일반 보로실리케이트 글래스보다는 가격이 몇 배 됩니다. 그래서 흑광 광도계 큐벳 하나가 몇만 원씩 하는 이런 고가의 유리입니다. 그 외에 자기라고 하는 포슬린, 보통 우리가 도자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도 그 유리와 유사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인레스 스틸도 실험기구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산과 알칼리에 강하고
또 아주 좋은 특징은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야외에서 현장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그 필터 키트 이런 것들은 깨지지 않도록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것을 사용하면은 좋죠. 근데 상당히 이것도 가격이 비싼 그런 편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실험 기구들이 굉장히 많죠. 플라스틱이 아주 많이 사용이 되는데 플라스틱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종류가 많고 특성도 아주 다릅니다. 그 중요한 특성은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내열 온도를 몇 도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느냐, 또 투명한가 불투명한가 이런 것이 플라스틱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 하이 덴시티가 있고 로우 덴시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폴리에틸렌의 특성은 산과 알칼리에 강하고 솔벤트에도 강하고 그런데 열에 아주 약한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물을 담는 용기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수질 분석용 샘플을 담아올 때 대부분이 이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용기에 담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폴리에틸렌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산소의 농도를 측정한다고 할 때 또는 유기용매를 담아둔다거나 할 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폴리에틸렌은 그 조직이 좀 치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고분자의 틈새로 산소가 통과할 수가 있고 실제로 산소를 측정하는 그 센서를 보면은 폴리에틸렌 멤브레인으로 끝부분이 쌓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이로 산소가 확산해 들어가는 것이죠. 또 그 유기용매도 통과합니다. 이 폴리에틸렌이 소수성 분자입니다. 그래서 물은 잘 통과시키질 않아요. 소수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수성인 유기용매는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젠이라든가 이런 그 유기용매를 담아두면 용기를 통해서 서서히 조금씩 휘발해 나갑니다. 폴리에틸렌은 그 조직이 치밀하지 않아서 그 세척이 좀 어렵습니다. 한번 사용하고 나면. 가정에서 보면은 그 반찬통 이런 것들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그 반찬통에 김치를 담았다가 나중에 세척하고 나면은 여전히 김치 냄새가 나죠. 그것은 그 분자들이 그 틈새에 끼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폴리에틸렌 그 시료 채취 용기는 일반적으로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그 오염도가 심한 그런 물을 담았다가 그 다음에 또 깨끗한 물을 담아서 그 채취를 하면은 아주 심한 오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료 채취용 용기를 재사용하는 경우는 농도가 아주 유사한 시료를 계속해서 그 시료만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사용을 해도 좋지만 농도가 서로 다른 그런 시료를 담는 경우에는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것이 있는데 폴리프로필렌은 폴리에틸렌보다는 조금 단단합니다. 폴리에틸렌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 아주 부드럽고 물렁물렁해서 모양을 막 변형시킬 수도 있고 깨지지도 않고 그런 그 장점이 있는데 폴리프로필렌은 그보다는 조금 단단합니다. 그리고 내열 온도도 조금 높아요. 그 다음에 폴리카보네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투명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투명하기 때문에 그 밖에서 그 내용물을 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빛도 투과하니까
그 조류를 배양하는 병, 예를 들면은 그 플랑크톤을 배양해서 그 알갈러세이 같은 실험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빛이 투과해야 되니까 이 폴리카보네이트 병을 사용합니다. 폴리카보네이트하고 비슷한 것이 요즘 PET라고 그 생수병 만드는 재료가 있죠. 그것도 투명하죠. 그래서 어떤 조류 배양 이런 것이 가능한데 PET는 굉장히 열에 약해서 그것도 가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스타이렌이라는 것이 있는데 폴리스타이렌은 단단합니다. 폴리카보네이트나 폴리프로필렌에 비해서 아주 단단해서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실험 기구에 사용을 합니다. 투명하기 때문에 그 스펙트로포토메타에서 흑광도를 측정하는 그런 용기로 사용을 하는데 값이 싸니까 대개 일회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흑광 광도를 측정을 하는데 그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번 사용하고 나면 거기에 묻어 있는 시료를 세척해내야 되죠. 그런데 물 같은 것들은 쉽게 세척이 잘 됩니다. 증류수 한번 뿌리면 되는데 그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료들은 유리벽에 잘 달라붙어 가지고 잘 안 씻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는 그 솔벤트 이런 것들은 세척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한번 쓰고 버리는 경우가 오히려 더 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큐베트를 사용하면 아주 간편하죠. 그래서 폴리스타이렌은 그 투명한 일회용 실험기구 만드는데 많이 쓴다. 또 피펫 같은 것도 일회용으로 만들어 쓰곤 합니다. 그다음에 폴리피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캡튜브의 뚜껑은 캡튜브는 유리로 만들지만 뚜껑은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좀 단단하고 열에 강한 그러니까 그 오토클레이브에서 멸균을 반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열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씁니다. 그게 폴리피놀이에요. 그 다음에 테플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테플론은 그 불소와 에틸렌 프로필렌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인데 내열 온도가 좀 높습니다. 일반 플라스틱보다 내열 온도가 좀 높아서 오토클레이브 가열 멸균을 막 할 수가 있고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화학적 내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열에 강해서 가열도 가능하고 보통 수질 분석에서 그래서 많이 씁니다.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COD 측정이라든가 TP, TN 분석하고 할 때 유기물을 산화하려면 한 100도까지 가열을 합니다. 시약을 넣고 100도까지 가열하고 하는데 다른 플라스틱들은 100도 가열하면은 모양이 찌그러지고 완전히 녹아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테플론은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열해서 산화하는, 분해하는 용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중에는 아주 좋은 그런 가장 좋은 재료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테플론은 원래는 그 상표명입니다. 이게 테플론이 어느 한 회사의 상표명인데 종류가 몇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테플론이라고 부르죠. FEP, 뭐 PTFE, PFA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분자 구조는 이렇게 탄소에 불소가 붙어 있습니다. 탄소에 불소가 붙어 있는 그런 구조들이에요. 이 FEP 보면은 탄소가 이렇게 그 에틸렌 구조가 있고 프로필렌 구조가 있고 그렇죠. 또 이런 이걸 보면은 탄소와 불소가 이렇게 직선형으로 쭉 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몇 종류가 있는데 그 분자 구성은 탄소와 불소입니다. 매우 우수한 실험 재료이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병이라든가 센트리퓨즈 튜브 뭐 등등 여러 가지 실험 기구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재료인데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병 하나가 몇만 원 하는 그 폴리에틸렌이나 뭐 이런 유리병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 좀 단점이죠. 예, 필터가 있습니다. 실험에 많이 사용이 되는 실험 기구인데, 필터는 그 만든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간단한 것이 종이입니다. 종이 셀룰로스로 만든 것이죠. 셀룰로스 여과지라고 하는 것인데 보통 큰 입자를 제거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몇 마이크론 정도 되는 것들은 그냥 빠져나가죠. 그래서 부유물이 아주 많은 경우에 이것을 제거할 때 이 셀룰로스로 만든 여과지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셀룰로스 나이트레이트라는 재질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룰로스 섬유들이 약간 녹아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를 띠게 돼요. 그래서 셀룰로스가 불규칙하게 배열이 되고 그 사이가 녹아붙는 뭐 시멘팅 머티리얼이 녹아붙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공극이 일정하지가 않고 매우 불규칙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섬유들이 막 불규칙하게 얽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셀룰로스 나이트레이트가 과거에는 아주 많이 쓰였어요. 과거에 아주 작은 구멍을 가진 필터의 그 대명사가 바로 이 셀룰로스 나이트레이트 멤브레인 필터라고 부르는데, 이 멤브레인으로 만든 필터가 구멍이 0.45 마이크론짜리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한 3, 40년 전에 보통 쓸 수 있는 게 이게 제일 작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질 분석에서 어떤 입자와 용존형을 구분하는 데 기준으로 이 셀룰로스 나이트레이트 멤브레인 필터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0.45 마이크론, 뭐 구멍 크기가 꼭 일정한 건 아니지만 대략 이 정도에서 걸러지는 이 필터를 사용해서 걸렀을 때 이것을 통과하면은 용존형, 여기에 걸러지면 입자상,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밑에 있는 글래스 파이버 필터로 어느 정도 많이 대체가 됐어요. 그래서 셀룰로스 나이트레이트 멤브레인 필터는 잘 쓰이지는 않는데 아직도 그 기준을 보면은 0.45 마이크론이라는 기준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과거에 셀룰로스 나이트레이트 그 필터의 구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안 쓰여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부유물을 걸을 때에 이 구멍이 잘 막힙니다. 구멍에 걸러져서 막혀가지고 물이 잘 안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현상을 클러깅이라고 부릅니다. 클러깅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래에 있는 글래스 필터가 클러깅이 좀 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게 된 거죠. 플라스틱 멤브레인 필터 중에서 아직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폴리카보네이트, 뉴클레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필터가 있습니다.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예요. 이 플라스틱 시트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시트에다가 레이저 빔으로 구멍을 뚫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멍의 크기가 정확하게 크기죠. 일정한 크기의 구멍이 쭉 뚫려 있어서 정확한 크기로 선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클러깅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구멍에 뭐 부유물이 들어가서 하나씩 막히면 그 다음에 더 여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뉴클레포아는 뭐 흔히 쓰이는 것은 아니고 수질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뭐냐면 0.2 마이크론짜리가 종종 쓰입니다. 이것은 그 미생물을 여과해서 살균하는 데 사용해요. 미생물 중에 뭐 바이러스는 물론 통과하지만 박테리아 중에 제일 작은 것이 보통 한 0.2 마이크론 이상입니다. 0.3 마이크론 뭐 이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0.2 마이크론으로 필터를 하면 그 여과한 물은 박테리아가
크라기라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열을 하지 않고 멸균을 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미생물 배양에 쓰이는 비타민 같은 것들은 가열하면 파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배양하는 배지에 비타민을 넣어줘야 되는데 가열 멸균을 하면은 이게 분해 파괴되니까 가열 멸균을 하지 않고 이 멤브레인 0.2 마이크론짜리 필터로 여과를 해요. 그렇게 해서 박테리아를 제거해 가지고 살균해서 그 비타민 용액을 넣어주는 거죠. 근데 클러깅이 심하니까 물을 많이 여과할 수는 없어요. 소량 여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막혀버립니다. 부유물이 많은 물은 사용하면 금방 막혀버려요. 부유물이 좀 많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글래스 파이버, 유리 섬유입니다. 글래스 파이버로 만든 섬유인데 원래는 그래서 글래스 파이버 필터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줄여서 그냥 글래스 필터라고 부릅니다. 이 글래스 파이버 필터를 와트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지금 거의 전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여러 종류의 글래스 파이버 필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GF, A, B, C, D, F 이런 식으로 기호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와트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필터의 상표명이죠. 상품명. 그런데 이것이 이제 거의 일반 기준처럼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이 유리 섬유 여과제는 유리 섬유를 실처럼 뽑아가지고 겹쳐서 만든 종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이처럼 쌓여있는 섬유 사이에 물이 통과하면서 부유물이 걸러지는 거죠. 근데 GFC는 좀 두께가 얇고 GFF는 좀 두꺼워요. 그래서 대충 그 걸러지는 입자를 보면은 대략 이것은 정확하게 1마이크론으로 명확히 걸러진다는 것이 아니고 걸러지는 입자의 한 중앙값 정도가 한 1마이크론 정도 걸러진다 이런 뜻이죠. GFF는 한 대략 0.7마이크론 정도에서 걸러진다. 그러니까 박테리아 중에 좀 작은 박테리아는 빠져나갑니다. 큰 박테리아나 그 조류, 그러니까 진핵 생물들은 대략 한 2, 3마이크론 이상 되니까 걸러져요. 그런데 이 박테리아 중에 작은 것들은 통과해 나갑니다. 또 그 진핵 세포나 박테리아라도 세포가 터져가지고 미토콘드리아라든가 이런 것들, 리보솜 이런 게 터져 나오면은 그것은 사이즈가 작죠. 그러니까 이 필터를 통과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필터를 가지고 걸렀다는 것은 완전히 용존 물질만 통과한다는 뜻은 아니고 1마이크론 이하의 콜로이드 사이즈 입자들은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장점은 유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기물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플라스틱으로 만든 필터들은 거기에 그 웨이팅 에이전트라고 해서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디터전트를 발라줘요. 그래야만 그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물이 여과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디터전트 같은 것들이 묻어 있으면은 그 시료에 민감한 시료에서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수질을 변화시키니까 수질을 측정할 때는 이런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하면 안 되고 반드시 유리 섬유로 만든 여과지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리 섬유 여과지를 사용하는데 장점은 유기물을 태워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SS를 측정하고 나서 이걸 또 태워가지고 거기에 있는 유기물을 날려보내고 재만 또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VSS를 측정한다고 하는데 그때 이 유리 필터를 사용하면 유기물은 다 태워버리고 유리는 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기물을 태워서 제거할 수도 있다.
이 글래스 필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클러깅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다량의 시료를 여과할 수 있다. 그래서 그 SS 측정하고 할 때는 물을 1리터, 뭐 2리터 뭐 이런 다량을 여과시킵니다. 또 클로로필 측정할 때도 뭐 1리터 이상 그 여과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럴 때는 이 글래스 필터를 사용해야 된다. 글래스 필터가 널리 수질 분석에 사용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용존 물질이냐 입자상 물질이냐를 구분하는데 이 글래스 필터 GFC가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DOM이라고 하는 것은 dissolved 용존 물질이란 말이죠. 용존 물질이고 이 POM은 particulate 입자상 물질인데, 용존 물질과 입자상 물질을 구분하는데 이 GFC라는 필터가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약에는 그 등급이 있습니다. 시약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등급의 시약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불필요하게 너무 고급을 사용하게 되면 돈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또 꼭 필요한 경우에 저급의 시약을 쓰다 보면은 오염이 돼서 불순물 때문에 실험을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는 시약을 잘 골라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시약의 등급을 보면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은 이 순도가 몇 %냐, 예를 들면 뭐 95%냐, 99%냐, 99.99%냐, 99.999%냐 등등, 이런 그 순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급, 1급, 공업용 등등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외에도 또 용도에 따른 분류들이 있어요. 사실 용도에 따른 분류는 굉장히 여기에 적은 것 말고도 아주 다양합니다. 먹을 수 있는 식품용이라든가 또는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아주 정밀한 분석, 그 미량을 분석하는 불순물이 없는 시약, 또는 뭐 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인 함량이 불순물이 적은 시약, 또 질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질소가 불순물이 적은 시약 등등, 이렇게 그 다양한 특수 목적의 용도로 만들어진 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략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를 보면은 특급, 1급, 공업용 이렇게 보통 크게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급은 리전트 그레이드라고 해서 아주 정확한 농도의 표준 용액, 스탠다드 솔루션이라는 것은 농도가 아주 정확한 용액을 말합니다. 우리가 길이를 잴 때 보면은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죠. 그 자가 바로 스탠다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때는 뭐가 스탠다드가 되느냐 하면 정확한 농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용액, 그것이 스탠다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정확한 농도의 용액 스탠다드를 만들 때는 불순물이 없는 아주 순도가 높은 그런 시약을 써야 됩니다. 그것을 리전트 그레이드 또는 뭐 특급,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런 용어는 나라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는 아니고 적절하게 보고 비교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급 엑스트라 퓨어라고 부르는 시약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분석 실험에 이 시약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COD를 분석한다고 하면은 일부 몇 개의 시약은 이 1급 시약을 사용하면 되고, 그 중에 아주 고도의 그 정확성을 요구하는 스탠더드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 시약은 특급을 쓰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업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분석 시험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공업용은 불순물이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석 실험에는 쓰지 않고 대량으로 어떤 뭐 수처리용으로 쓴다든가, 그러니까 수처리에 쓰는 것들은 공업용이라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수한 용도를 가진 그 시약들이 있습니다. 그 수질 분석에서 많이 하는 인 분석, 질소 분석, 여기에는 인, 질소 그 불순물의 함량이 적은 그런 시약을 사용해야 되고, 또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아주 고순도의 솔벤트 같은 것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품에도 등급이 있다. 물론 등급이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시험 목적에 적합한 약품을, 시약을 선정해서 사용해야 경제적으로 정확한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시약 등급의 이름을 참고로 보면은 ACS 그레이드라는 것이 최고고, 리전트 그레이드, 보통 수질 분석 실험에서는 리전트 그레이드 시약이면은 충분합니다. 그 외에 레버러터리 그레이드, 좀 저순도도 괜찮은 경우에는 레버러터리 그레이드라는 것을 사용을 하죠. 테크니컬 그레이드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공업용에 해당되는 시약이 됩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조금씩 물도 여러 종류가 있고, 물의 그 등급에 따라서 만드는 비용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시험에 적절한 물을 골라서 사용해야 됩니다. 물도. 자, 물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 제일 먼저 증류수.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류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distilled water라는 것인데, 물을 끓여 가지고 수증기를 응결시킨 그런 물이죠. 이것은 아주 깨끗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못해요. 일반적으로 그냥 실험기구를 세척하고 하는 데 사용이 되고, 시약을 제조하는 데도 쓰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못 쓰는 경우들이 있고 합니다. 증류수기를 만든 재료를 보면은 금속으로 만든 것이 있고 파이렉스 유리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경우에는 금속이 용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을 배양하거나 할 때 이 금속이 미생물에게 생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금속의 독성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금속의 그 증류수기를 사용해서 만든 물을 쓰면 안 되죠. 유리로 만든 파이렉스 유리로 보로실리케이트 글래스로 만든 증류수가 질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도 증류수가 쓰일 수가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돗물을 증류해서 만든 증류수는 BOD 같은 거 측정할 때 쓰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수돗물에는 그 소독약이 들어 있습니다. 염소라는 것이 들어 있죠. 그 염소는 휘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류를 하면은 증류수에 있는 염소가 휘발했다가 수돗물에 있던 염소가 휘발했다가 증류수를 응결할 때 그리로 다시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증류수에는 수돗물에 있던 염소가 그대로 옮겨 들어오는 거죠. 또 암모니아 같은 것도, 암모니아도 휘발성이 아주 강한 그런 있는 기체죠. 그래서 물을 끓이면 암모니아가 휘발했다가 증류수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 휘발성 물질은, 물론 다른 유기물도 들어갈 수가 있죠, 일부. 휘발성 물질은 증류수를 만들어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증류수를 또 한번 증류를 또 합니다. redistilled water라고 해서 재증류를 하는데, 특수 목적으로 시약을 제조할 때 이런 것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산을 넣고 증류를 해가지고, 암모니아에 산을 넣으면은 암모니아가 암모니움 이온으로 변합니다. 암모니아 가스로 있을 때는 휘발이 잘 되지만 암모늄 이온으로 존재하면 휘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증류수를 만들 때 암모니아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고, 또 클로린이 들어가 있는 그 수돗물, 클로린이 들어가 있는 수돗물은 환원제를 물에 넣어주면은 이 클로린이 클로라이드로
환원이 됩니다. 그러면 독성이 없어지죠. 이렇게 해서 휘발도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제거하고 증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증류를 하고 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증류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순수한 물을 만들어냅니다. 보통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demineralized water라고 하는 것인데, 이온을 교환하는 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ion exchange resin이라고 하는 것인데, ion exchange resin은 뭐냐면 이온을 붙잡아 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cation exchanger라고 하면은 그 플라스틱 수지에 이렇게 수소 이온이 붙어 있다가 다른 양이온이 들어오면은 이 양이온이 들어가고 수소 이온이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온이 치환되는 거죠. 이온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양이온을 제거할 수 있고, 음이온의 경우는 OH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예를 들어서 황산 이온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OH 이온이 빠져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이온을 교체해 준다. 그래서 아이온 익스체인저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그 물속에 있는 이온, 물 이외의 이온들을 제거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아이온 익스체인지 레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레진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합성 그 수지 같은 물질이죠. 그래서 유기물이 조금씩 녹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점은 이 이온을 제거하기 때문에 이온을 분석하는 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즘은 다양한 그 순수한 물을 만드는 기구들이,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류수는 아주 비싼 시약이다.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고 물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보통 한 실험실에서 이 순수 제조기를 그 오퍼레이션 하면은 1년에 몇백만 원씩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물을 정수하는 그런 그 증류수를 만드는 장치를 요즘은 순수 제조 장치, 울트라 퓨어 워터 시스템 또는 워터 퓨리피케이션 시스템 등등 이런 용어를 부르는데, 대개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화 장치가 한 군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제일 먼저 프리필터가 있습니다. 그 수돗물에 보면은 금속 부스러기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 수도관이 녹이 나가지고 녹부스러기가 들어온다던가, 그런 것들이 물탱크에서 뭐 어떤 불순물이 들어온다던가 이럴 때 그 섬유로 만든 필터로 일단 걸러줍니다. 그러니까 좀 큰 것들을 걸러주는 거죠. 그런 장치가 있고, 또 울트라 필터 멤브레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울트라 필터 멤브레인은 아주 구멍이 작은 그런 그 멤브레인, 막을 말하는 겁니다. 막여과라는 거죠. 요즘 막여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구멍이 아주 작아서 물은 통과하지만 물 이외의 다른 큰 분자들은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요즘 가정에 있는 그 정수기라는 것이 있죠. 이 정수기가 바로 이 막여과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막을 통과하려고 하면은 물이 잘 안 통과하니까 펌프로 고압을 가해줘요. 고압을 가해서 이 플라스틱에다가 밀어 넣어주면은 이 사이로 물만 빠져나가고 그 큰 분자들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이온이 좀 작은 이온들은 빠져나가니까 작은 이온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온 교환 수지, 아이온 엑스체인지 레진을 또 통과시키고, 또 미량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차코울, 활성탄이라는 것이죠. 활성탄은 그 숯가루라는 거죠. 숯가루는 아주 작은 구멍이 많은 다공성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기물 분자들이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거기에 흡착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장치들을 다 통과시키고 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막이라든가 뭐 레진이라든가 차코울은 어느 정도 수명이 지나면은 더 이상 정화 능력이 없으면 이걸 여과 장치를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싼 그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다. 증류수가 어느 정도 정화되어 있는가, 증류수의 질은 무엇으로 보통 평가를 하느냐 하면은 전기 저항을 측정합니다. 순수한 물은 전기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전류가 잘 흐르질 않아요. 그런데 물 속에 이온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전기가 잘 흐릅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전기 저항을 측정을 해가지고 증류수의 질을 평가하는데, 전기 저항의 역수를 전도도라고 부릅니다. 역수, 전기 저항의 저항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전기 저항을 측정하는 장치가 이 증류수기에는 다 붙어 있습니다. 고급 증류수기에는. 그 전기 저항을 측정하는 기준은 1제곱센티미터 면적의 백금 전극을 1cm 사이 간격으로 띄워놓고 전기 저항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1제곱센티미터를 쓰지는 않고 이제 그보다 더 작은 것을 사용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합니다. 물의 전기 저항이 200kΩ 정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항이 큰 거죠. 그래도 그 금속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큰 편인데, 증류수로서는 이보다 더 저항이 더 커져서 아주 고급은 18메가오hm 정도로 올라갑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아주 그 이온이 거의 없는 고급의 증류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류수기에는 이 전기 전도도계가 다 붙어 있고, 고급 증류수기에는 이것으로 수질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증류수의 전기 저항이 어느 기준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은 빨간불이 켜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레진 또는 필터를 교체하라고 하는 사인이 나오게 됩니다. 실험기구를 세척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그 그러니까 세척의 기본은 뭐냐면 브러쉬로 문지르고 세제로 세척하고 수돗물과 증류수로 헹군다는 것입니다. 브러쉬로 문지르는 것이 그냥 물만 넣고 흔드는 것에 비해서 아주 세척이 잘 됩니다. 브러쉬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브러쉬가 닿는 그런 기구라면은 브러쉬로 문지르는 게 최고의 세척입니다. 그 다음에 세제를 쓰는 것은 유기물을 떼어내는 데 씁니다. 유기물이 흡착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BOD 같은 거 측정하면은 5일 동안 유기물이 있는 샘플을 담아둡니다. 그러면 미생물이나 유기물들이 유리벽에 막 달라붙어 있어요. 물이 그 미끈미끈한 물때 같은 것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제를 넣고 세척을 해야 그것이 잘 떨어진다. 그 다음에 모든 세척은 다 끝나면은 그 수돗물로 여러 번 헹궈줍니다. 수돗물로 헹궈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증류수로 또 헹궈줘야 돼요. 이 수돗물은 순수한 물이 아니죠. 수돗물에는 여러 가지 이온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칼슘 같은 건 많이 있죠.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수돗물이 유리기구에 붙어서 말라붙으면 그 수돗물 속에 들어있던 이온, 무기물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응결돼 가지고 유리벽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저분하게 보이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실험에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로 헹구고 나면은 증류수로 헹구는 것이 마지막 단계다. 브러쉬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정교한 꼬부라진 그런 유리기구 이런 것들은 클리닝 솔루션으로 세척을 합니다. 클리닝 솔루션은 포테슘 다이크로메이트 같은 아주 강한 산화력이 강한 용액에다가 진한 황산 이런 걸 가해 가지고
굉장히 이것은 그 산화력이 강해요. 유기물 부스러기들이 다 녹아서 탄소가 돼서 CO2가 돼서 날아가 버리는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로 세척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그 위험해요. 산화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 피부에 닿거나 뭐 옷에 닿거나 하면은 옷이 뚫어지면서 피부에 화상을 입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묽은 염산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수질 분석에서는 특히 어디서 이게 많이 쓰이느냐 하면 인 같은 그 무기염료는 유리벽에 잘 달라붙어요. 그런데 이게 산성이 되면은 이온이 돼 가지고 녹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기 솔트를 녹여서 용출시키기 좋도록 묽은 염산을 사용해서 세척을 한다. 또는 인분석용 그 기구들은 아예 상시 보관을 묽은 염산종에게 담가 두는 것도 좋습니다. 묽은 염산에 담가 두었다가 사용하기 전에 꺼내서 수돗물과 증류수로 헹군 다음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세척 후에는 수돗물로 헹구고 약간의 증류수로 3차례 헹구어낸다.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수돗물이 유리 기구 안에 묻어 있죠. 묻어 있으니까 이것이 말라붙으면은 솔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증류수를 넣어서 헹궈내면은 그 수돗물이 증류수로 희석이 되죠. 이렇게 한 3차례 정도 그 벽에 묻어 있는 수돗물을 증류수로 희석해서 씻어내고 나면은 내부에 묻어 있는 물은 전부 증류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증류수는 말라버려도 남는 물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초자기구는 사용 후 즉시 씻는 것이 좋다. 말라붙으면 잘 안 씻어집니다. 그 유리라고 하는 것도 표면이 단단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리도 물에 젖어요. 유리도 물에 젖고 물속에 있는 물질들이 그 유리 사이에 박힙니다. 박혀가지고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건조한 다음에 가열을 하거나 하면 완전히 유리 속으로 박혀버려요. 그러면 안 씻어집니다. 그래서 사용 후 건조하기 전에 씻어야 잘 씻어지고 좋다. 그 다음에 세척이 완전히 된 후에 안에 있는 물방울을 전부 증류수로 바꿔 놓은 다음에는 건조시킵니다. 그 건조시켜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물방울이 묻어 있으면은 그 다음 실험을 할 때 그 물이 농도를 변화시키죠.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 후에는 거꾸로 뒤집어서 건조기에 넣거나 뒤집어서 그 물기를 다 말려버린 다음에 건조한 다음에 입구를 알루미늄 포일이나 이런 것으로 덮어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싸놓는 것이 좋습니다.